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검찰 개혁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 민주정부에 실패하고 이번에 다른 점은 의원님께서는 운이 좋다고 표현하셨지만 어쨌거나 이 사람들의 잘못이 계속 쌓여 있다 보니까요. 때가 된 거지. 운이 좋다는 건 그 때를 딱 그렇죠. 우리가 네. 딱 여기서 칠 수 있는 네. 그 명분을 만들었다는 어떤 역사적인 건데. 물결이 이제 딱 모인 네.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 국민들을 돕느라고 하늘이 김기춘을 비서실장으로 만들었고 네. 그렇죠. 하늘이 우병우를 민정수석으로 그렇죠.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이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박정희 신화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처럼 그러면 지금 그럼 이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가 이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네.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이 시간에 다 하나요, 의원님? 아니 그 간단하게 어떻게 간단하게. 되는 것이 이 시간에 검찰 핵심적인 개혁이- 주제만 말씀을 거기까지만 하면 드리자면 오늘은 끝날 것 같아요. 네. 검찰 개혁의 첫 번째 과제 음. 검찰에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나눠야 된다. 어디랑? 그러니까 수사권을 뺏어서 내지는 수사권을 쪼개서 음. 경찰한테 주고 네. 경찰도 쪼개고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검찰의 지나친 권력을 나누는 쪽으로 네.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이제 법률 사항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지금부터는 국회 법사위입니다. 국회 법사위.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내는 토론을 무지하게 했거든요. 근데 그때 토론만 하느라고 아무것도 잘 이뤄놓은 게 없어가지고 다행스럽게 지금은 토론할 필요가 없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때 토론을 하는 그거를 주관하셨던 분이 대통령이 되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양반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검사회대 옆에 계신 참 분. 우리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서 이 들어가서 사람들이 잘한다고 국민들이 다 좋아하고 있는 이유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 다 겪은 거야 이거. 그럼요. 네. 그 안에서 겪었고 동선까지 다 알고 있는 거야. 네. 이거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음. 과거 정부도 보면 다 사법개혁 하려고 했는데 안 됐던 게 정권의 약점이 있었어요. 김대중 정부 때도 맞아. 사법개혁 예, 한다 예. 그랬는데 그때 뭐 업로비 사건 터져가지고 뭐 법무부 장관 날라오고 총장 날라오고 그랬죠. 노무현 정부도 한다 그랬는데 그때 비자금 사건, 대선 비자금 수사 때문에 사실은 검찰 개혁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것들이 그때 있었는데 그 노무현 정부의 네. 대선 자금 수사 때 국민검사라는 말이 처음 생깁니다. 안대희 당시 대검 중수부장이 지금 박영수 특검처럼 그러니까요. 국민들이 막 꽃다발을 보내고 개혁한다고 그러니까 하기가 어려운 그렇죠. 거죠. 근데 밀어붙이기가 그런 문재인 대통령은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기 때문에 약점 잡힐 게 없다고 그렇죠. 봐요. 예, 그래서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권한을 쪼개고 뺏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검사들이 그렇게 이상한 짓을 꺼리낌 없이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누구도 자기를 수사할 수 없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예전에 아주 적합한 표현을 쓰셨는데 세상에 자기의 계좌를 보여주지 않는 유일한 조직이 딱 하나 있다. 검찰이다. 판사가 뇌물을 받아먹으면 검사가 수사를 해가지고 계좌를 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이제 계좌를 열려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데 판사가 영장을 발부를 안 해서 막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판사가 만약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했는데 발부를 안 하면 검찰은 언론을 이용하는 게 아주 체화되어 있고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언론에다가 그걸 공개해버리면 법원이 작살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걸 못해요. 판사들은 소심하기도 하고 그리고 파편화되어 있고 그러니까 판사 계좌는 검사들이 얼마든지 까볼 수 있어요. 그런데 검사 계좌는 까볼 수가 없어요. 판사가 직접 영장을 발부할 수도 없고 경찰이 수사를 했다고 해봤자 검사한테 가가지고 영장을 청구해 주세요 하는데 검사가 싫어하면 그만이에요. 다른 검사가 수사를 해가지고 이거 영장 청구해야 되겠어 할 때 위에 있는 검사가 도장 안 찍어주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 계좌를 세상에 보여주지 않는 조직이 어딨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뇌물을 받았을 때 어떻게 확인하냐. 그래서 공수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공수처입니다. 검찰이 두려워하는 조직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쁜 짓을 할 때 사람들이 검찰과 경찰을 늘 의식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검찰과 경찰이 나한테 확 가깝게 다가올 때는 뭐냐면 내가 나쁜 짓을 했거나 나쁜 짓을 하고 싶거나 내 주변에서 나쁜 짓을 해가지고 거기 끌려간 사람이 있을 때 확 오거든요. 이게. 쉬운 거구나. 공수처는 검찰을 수사할 수 있는 곳이구나. 그렇죠. 검찰이 겁먹을 수 있는 조직이 하나 있어야 지금은 된다. 없었군요. 아니 근데 그런 조직이. 변호사님 제가 그 국회 지난번에 법사위 그 회의록 속기록을 보니까 다 찬성하는데 김진태 의원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그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 법사위 간사 김진태 의원이 반대하더라고요. 근데 왜 도대체 공수처를? 왜 반대하는 거예요, 거기는? 자유한국당. 예. 거기는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이 대한민국의 구세력의 뿌리는 네.
군부하고 검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구세력을 지탱한 뿌리야. 육법당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추이를 보면 아시겠지만 예. 언론개혁, 재벌개혁, 뭐 이런 것들, 종교개혁, 우리가 지금 과제들이 많잖아요. 예.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결국 마지막까지 저항하는 분야는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국방개혁하고 검찰개혁이에요.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적폐 세력의 뿌리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냥 생각할 때 동등한 층위의 개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순진하게 접근하는 면이 있어요. 야, 언론도 잘못한 게 많고 검찰도 잘못한 게 많고 군대도 잘못한 거 많잖아. 네. 그거 다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데 군과 검찰은 대한민국의 암흑시대를 이끌어온 두 축입니다. 그거를 1, 2년도 아니고 수십 년을 해먹었던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정부 조직이 갖고 있던 어떤 관점과 역량하고 완전히 다른 조직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남다른 각오로 접근을 해야 되고 다행히 검찰은 하늘이 김기춘과 우병우를 보내주셔가지고 검찰이 무슨 짓을 할 수 있는가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가를 다 보여준 거예요 이제. 그리고 예. 국민들이 다 알아. 예. 세상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언제부터 민정비서관 이름을 알았냐고. 몰랐죠. 예. 모르잖아요. 지금 민정비서관 이름을 그런 알아? 자리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전두환 때 민정비서관 누군 줄 알아? 몰라요. 모르잖아요. 박근혜 민정비서관이 제일 유명해 세계에서 우병우. 그게 민정수석까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들 일반이 이제 검사라고 하는 거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더더욱 다행스러운 것이 이제 이거를 특검 마치고 특수본으로 보내놓으니까 하나도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또 말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러고 나서 지들끼리 잘했다고 모여서 술 마시고 돈 봉투 돌리잖아요. 돈봉투 돌리고. 다 이게 걸렸어. 종합 선물 세트가 딱 생긴 거예요. 국민들 아, 입장에서는. 네. 이 이상 어떻게 더 보여주냐고요. 네. 야, 근데 그 마지막 과정들은 정말 너무하지 야, 않았어요? 정말 근데 저는 하여튼 우병우를 안 잡으려고 네네. 그러니까요. 봐주려고. 너무 저는 드라마틱한 거예요 이게. 근데 나중에도 제가 하여튼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군대를 보십시오. 군대 이번에 이제 잠깐 허위 뭐 보고를 누락했네 이런 걸로 시작했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계엄령이 떨어지면 기무사령관이 합수본부장이 돼가지고 검찰을 장악한다는 거 모르잖아요. 이게 더 심각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 얘기는 차차 드리기로 하고 어쨌거나 공수처를 만들어야 되고 겁먹는 조직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이거는 법을 통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께서 잘하시는 일이 법이 필요 없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지금 차차차차 하고 계시잖아요. 예.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문제도 네. 그렇고 국정교과서 문제도 그렇고 법이 필요 없는 거였잖아요. 예. 검찰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법무부 장관은 검사예요, 아니에요? 법무부 장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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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검찰총장은 검사예요, 아니에요? 검사죠. 검사죠. 아니죠. 아니에요? 검찰총장 아닌가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대법원장은 판사예요, 아니에요? 판사죠. 판사죠. 판사라고 생각하시죠. 네. 대법관은 판사예요, 아니에요? 판사죠. 판사죠. 네. 네. 그러니까 요것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법관이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헌법에. 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요. 법관은 얘예요, 주어가. 네. 법관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법관의 종류는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대법원장은 판사가 아닙니다. 대법원장은 아니어도 된다는 거죠. 아니요. 법관의 종류가 세 가지라니까요. 아, 다른 종류구나. 그러니까 법관이라는 건 법관이 재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법관이고요. 아. 판결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법관이고요. 그걸 통칭해서 법관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일종의 직급이죠, 이게. 직책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직책 내지 직급으로 직책. 판사하고 네. 대법관하고 대법원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한테 판사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죠. 틀린 거죠. 아무나 그럼 대법원장을 시키면 이 사람도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그럼 사람이 그렇죠.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법률가 법조인의 자격이 있어야 되지만, 그러니까 대법원장한테 판사라고 부르는 거 쉽게 말하면 국회의원한테 시의원이라고 구의원이라고 부르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같은 의원이지만, 그죠? 같은 의원이지만 종류가 다르죠. 있듯이 이것도 같은 법관이지만 다르고. 다른 거죠. 검찰청법에 보면 검찰청을 구성하는 사람은 검찰총장과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은 검사가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 돈봉투 얘기가 나오고 할 적에 또 이제 그 저기 뭡니까 그 세월호 사건 말아먹는 이런 게 나왔을 때 검찰국장이 뭐 대검 형사부장한테 전화하고 기획수정부장한테 전화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불법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게 검찰청법에 보면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다.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법이.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쉽게 말해서 지가 봐주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야, 그 최강욱이는 좀 봐줘. 이 얘기는 검찰총장한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치 권력이 검찰권을 가지고 농락을 하기 때문에 제도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얘들이 알아서 기느라고 내지는 알아서 결탁하느라고 이게 한꺼번에 돌아가 버리니까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검찰총장하고 검사 두 종류가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은 검사가 아닌 거죠. 아닌 거고 법무부 장관은 당연히 검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이나 검사는 반드시 법조인을 시켜야 돼요. 그럼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법무부 장관은 법조인을 안 시켜도 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도 법무부 장관 하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건 정무직이고 그냥 시키면 되는 거예요. 국방부 장관은 군인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어도 되죠. 그러면 군인이 국방부 장관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국방부 장관은 군인이 하면 절대 안 돼. 이거 헌법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네. 군인이 국방부 장관을 겸직하는 나라가 민주주의의 최고 후진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군을 그러니까 통제, 문민 통제가 필요하다라고. 군인을 그러니까 군 출신이 와서 국방부 군 장관을 출신은 하는 거죠. 했기 때문에 현역 저희가 군인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역 군인이 국방부 장관이 되려면 옷 벗고 10년이 넘어야지 될 수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게 잘못돼 있어가지고 오전까지 합참의장이었던 사람이 오후에 취임식하고 국방부 장관이 되고 막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일반적으로 의식하기를 국방부 장관이 군인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보고 누락 문제 이런 얘기가 생기니까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군법으로 다스려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택도 없는 소리지. 그건 헌법 위반이에요. 한민구는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군법으로 다스릴 수가 없어. 적용되는 법률도 군법이 될까 말까도 궁금하지만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렸냐면 법무부 장관이 검사가 아니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그 의미는 뭐냐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 조직을 대표해가지고 검찰의 정책을 입안하고 검찰의 예산을 따오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아니고요.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정한 법무부 장관의 역할은 뭐냐면 국민들의 선출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서 검찰을 통제하는 게 법무부 장관의 역할입니다.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검찰이 힘을 가지고 일반 시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제약하잖아요. 검사가 수사를 시작하거나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거나 하면은 잡아 가둘 수 있잖아요, 사람을. 자, 그런 권한을 너네가 어디로부터 그게 부여받은 거냐? 이걸 따져보면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만들어준 법의 범위 내에서 그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민주주의 국가거든요. 그게 아니고 왕의 지시에 따라서 하는 거는 이거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왕정 국가가 되는 거고요. 네, 원리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행정부 소속의 검사를 누가 지휘하느냐의 문제가 남는 것이죠. 그거는 대통령이 하는 것이고 대통령이 왜 그러면 자기 밑에 있는 조직을 지휘해가지고 자기를 뽑아준 국민들한테 해코지를 할 수 있는 거냐. 이거는 왜냐하면 국민들이 이 사람을 선출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그 정당성을 가지고 나쁜 짓 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거예요. 주권자로부터. 그러면 그 주권자로부터 받은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행사하는 게 법무부 장관이라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의 제1 역할은 검찰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까 우리 처음에 저 말씀드렸지만 그 우리가 사법, 입법, 행정부가 네네, 있잖아요. 그러면은 법무부 장관은 사법이에요, 입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장관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 행정부 소속이죠. 법무부 장관도 행정이고, 그렇죠. 그러면 검찰도 행정이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법원은 사법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있을 때, 그러니까 사법개혁이라는 말에 당연히 검찰개혁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다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항상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네. 그게. 네. 그러니까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은 우리는 따로 있는 거네. 사법 얘기하면 법원, 검찰 항상 같이 생각해요. 같이 왜냐하면 있어요. 어느 동네든지 가면 검찰청하고 법원이 같이 있거든요. 법이 관련됐기 때문에 우리는 다 사법이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다 그럴 거지. 걸로 알잖아요. 검찰청하고 법원은 항상 같은 데 있어요. 네. 옆에 네. 같이 있다고요. 우리나라만 그래요. 세계적으로. 협업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그러니까 거. 아닙니다. 과거에-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그래요. 과거에 이제 사법 개혁을 논의를 하면 행정부의 사법 개혁 추진 위원회를 두거나 아니면은 대법원 산하의 사법 개혁 추진 위원회를 둬 가지고 법원하고 검찰 출신들이 가장 많이 참여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법조인이 법조인, 그러니까 검찰들이 검찰을 수술해야 되고 판사들이 판사를 수술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예. 우리 좀 더 길어지니까 다음번에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이 그래서- 얘기 지금 네. 세 번째 얘기 마무리 못 하고 네네. 이렇게 예, 와까지 세 번째 왔는데, 거. 네. 네네. 자,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네네. 통제하고 통솔해야 된다고 말씀을 네.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법무부 장관은 거의 100% 다 검사 출신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법무부 장관이 검사인 줄 아는 사람도 많아요. 네. 국방부 장관이 당연히 군인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요. 이거 이제 세 번째 주제는 뭐냐면 법무부의 탈검찰화 내지는 법무부의 문민화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법무부가 그 과가 64개가 있는데 그 64개 과의 과장 중에 딱 절반인 32명이 검사입니다. 법무부에. 네. 법무부에 국이 10개가 있는데 10개 국에 9개가 검사입니다. 검사입니다. 근데 정부조직법을 보면은 행정각부로 법무부가 있고 법무부 산하기관이 외청으로 검찰청이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행정안전부가 있고 밑에 경찰청이 있고요. 예. 그렇죠? 행안부에 네네. 법무부에 기획재정부가 있고 그 밑에 국세청이 있죠. 예. 자, 우리가 청자가 딸린 권력기관으로 경찰청, 검찰청, 국세청을 대표적으로 예, 듭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국세청 직원들이 기재부에 가가지고 과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예. 국세청 직원들이 기재부에 가가지고 국장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면 현실이 그렇지도 않거니와 예. 국민들이 그걸 용납할까요? 그럼 검찰이 법무부를 완전 장악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와. 거예요. 예. 기가 막히는 일 아니에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네요, 자, 진짜. 더 기가 막히는 일은 예. 경찰이 행안부에 가가지고 과장의 반이 다 경찰이야. 예. 응? 예.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죠. 행안부에 네. 가가지고 90%가 다 경찰이야. 행안부 국장이.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상상도 못할 생각하시잖아요. 일이죠. 예. 근데 법무부는 왜 그래? 왜 그래요? 똑같잖아요. 법적으로 따지면 행정각부의 외청으로 그 산하기관으로 청들이 있는데 예. 청해 직원들이 가가지고 여기를 장악하고 있어. 완전히. 예. 왜 그래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검찰이 괴물이 된 겁니다. 그동안에 통제를 그럼 못하게 된 거네요. 그러니까 한통속이라는 거지 다. 그러니까 한통속으로 만드는 게 권력 입장에서 편했고 그다음에 과거에 법률가 숫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예. 이게 법률 전문가들이 법무부에 있어야 된다라는 명분으로 예. 검사들이 법무부를 가가지고 법무부를 다 구성을 해버린 겁니다. 어. 그런데 정말로 기가 막히는 건 또 뭐냐면 국세청 직원이 가서 기재부 가서 저걸 다 먹었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검사가 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기가 막히지만 예. 국세청 직원이나 기재부 직원이나 똑같이 일반직 행정 공무원들이에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검찰청에는 아니 법무부에는 법무부가 하는 일은요. 법무실이라 그래가지고 정부 입법안을 다 검토하는 부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검찰국이라 그래가지고 이번에 문제가 된 검찰의 인사와 예산, 수사 같은 걸 통제하는 검찰국이 있고 출입국 관리 본부가 있습니다. 그 우리가 공항 통과할 때마다 도장 찍어주시는 분들 법무부 소속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교정본부, 교도소를 관리하는 이거는 다 전문 분야잖아요. 여기도 다 검사들이 한단 말이에요. 검사가 도대체 출입국 공항에 대해서 뭘 알아서 교도소를 지가 가봤어요? 왜 그걸 다 장악하고 있냐고. 교정본부는 다행히 지금은 아니에요. 네. 교정본부장 하나 빼고 전부 검사거든. 예. 그러면 이게 요 분야마다 행정고시로 전문직 공무원들 다 뽑아요. 법무행정. 출입국관리직도 네. 있고 법무행정직도 법무행정도 있고 있고. 교정직도 예. 있고 다 별도로 있어요. 그걸 행시로 다 뽑아놓고서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검사의 부하들이야. 예? 행시 합격한 사람이 어디 가가지고 너 지금부터 너는 행안부 소속의 공무원이니까 너는 경찰 부하해.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그걸 용납할까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국민들이. 근데 법무부는 그래.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법고시 지금. 패스한 검사들이 행정고시 보고 온 사람들 위에 있다는 얘기죠. 정말. 위에 있을 법무부에서. 뿐만 아니라 행정고시 붙은 사람들이 되게 마지막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관. 하잖아요. 법무 쪽으로 행정고시 붙은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장관을 못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장도 못해요. 국장이 다 과장인 검사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 90%가 검사인데. 10자리나 새로운 사실들을 속속 다 알게 되네. 온 국민이 다 알았으면 좋겠네. 세상에 행정고시 합격해가지고 나름 동네에 플랜카드 걸리고 거기도 나름 학벌로 지가 시골이라 전부 다 계속 동네 플래카드가 계속 나와. 그것은 요즘엔 안 걸어요. 요새 서울은 요즘엔 안 걸어. 요즘엔 안 걸어요. 시골이라 전주라 어디 걸을 굴리지 거야. 않는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끝까지 올라가면 과장이야. 그러니까. 이런 게 어딨냐고 세상에. 그런데 몰라요? 예. 당연한 줄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법무부 탈검찰화가 필요하다.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검찰 개혁안이 나왔을 때 법무부가 앞장서서 반대하는 일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냐면 아까 제가 법무부 법무실에서 정부 입법안을 다 검토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백날 사개위 만들고 사개추위 만들어서 대법원과 행정부에서 아무리 좋은 법안을 만들어도 네. 그걸 마지막에 컨트롤하는 데가 법무부야 또. 법무부에서 검사들이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또 따기 빼고 기름 빼고 다 고쳐버려. 지네한테 불리한 거. 그다음에 거기서도 못 고치는 게 있으면 대통령 눈치 보여서 못 고치는 게 있으면 다음 보루는 국회 법사위. 법사위
의원님 해보셔서 아시지만 다른 소관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도 지네가 딱 막고서 못 가게 막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마치 역할 하잖아요. 자기들이 무슨 뭐 바이블이야. 자기들이 상원이라고 맞아요. 하잖아요. 아, 이거는 아예 법사위 소관 법안이에요. 근데 법사위 구성원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검사 출신들이 많아요. 아닌 사람들도 있긴 있죠. 아닌 사람도 있지만 자유한국당의 그 검사 출신들 보십시오. 김진태 검사 출신이잖아요. 김재원 검사 출신이고요. 지금 구성원들도 보면 홍준표 검사 출신. 딱 두 사람만 이야기해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듭니다. 다 검사 출신들이 예전 여당 소속으로 가가지고 법사위에 다 들어가서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또 법안을 발기발기 또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개선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께서는 지금부터 법무부 장관이 새로 임명되면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에서 검사들을 몇 명이나 쫓아내는지 봐야 돼. 이걸 확인하시고 꼭 지켜봐줘야 최대한 많이 쫓아낼 수 있도록 응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최대한 많이 쫓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법사위에 있는 그 구태 정치인들도 이제 네. 국회의장 안 되게 네. 만들어야 돼. 그다음에 이제 내쫓아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이름은 저희가 수사권 말 안 했습니다. 수사권 조정의 문제하고 네. 공수처 문제는 법안이라 그랬잖아요. 세 개. 그게 법안으로 나갔을 때 네. 국회 법사위가 무슨 짓을 하는지 감시하셔야 됩니다. 네. 네.